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원인은 첫 번째는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875 치아연구소 박영준입니다. 평소 입을 벌릴 때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나거나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있으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요즘 이런 증상으로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계신데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턱관절 질환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턱관절 질환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턱관절 질환은 턱을 움직이게 해주는 관절인 측두하관절이나 그 주변의 근육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정식 명칭은 측두하관절장애, 줄여서 TMJ 장애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질환입니다. 대표적 증상으로는 입을 벌릴 때 턱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나는 클리금, 턱 주변의 통증,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개구 제한이라든지 턱의 움직임이 좌우로 비대칭적으로 느껴지는 현상 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가 쉬운데요. 방치하게 되면 만성적인 통증, 턱의 위치 변화, 턱관절 디스크의 손상, 심지어는 두통이나 목의 통증, 어깨 결림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성으로 진행이 될 경우 치료도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거나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분께서 치과에 오게 되면 환자분의 상태를 구강 검진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CT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환자분의 턱관절을 찍어보게 됩니다. 만약 환자분의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머리뼈와 턱관절 사이의 디스크 공간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때 양쪽에 턱관절이 비대칭이 있는지, 턱관절 공간이 좁아지진 않았는지 등의 정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입을 벌렸을 때 손가락 3개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정상 범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하가 될 경우에는 턱관절에 어떤 관절 걸림이 있다든지 해서 입이 정상적으로 벌어지지 않는 경우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턱관절 질환이 왜 생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갈이나 이 악물기 습관입니다. 이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를 꽉 무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중할 때, 운동을 하거나 큰 힘을 줄 때 본인도 모르게 이를 악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턱 주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을 하게 되고요. 턱관절에도 무리가 가게 되죠. 자면서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뻐근하거나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자세와 스트레스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고개를 앞으로 빼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계시는 경우가 많죠. 이런 자세는 턱 주변 근육에 부담을 주고 결국 턱관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 온몸의 근육이 뭉치고 경직되게 되는데요. 그 결과 턱 근육도 같이 긴장을 하면서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합 불균형, 즉 치아의 맞물림 문제입니다. 치아가 고르게 잘 맞물리지 않으면 턱관절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힘이 가해지거나 전체적으로 불균형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턱관절에 무리가 누적돼서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치아가 빠졌거나 치열이 삐뚤어진 경우 또는 오래된 보철물이 잘 맞지 않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치아의 교합을 정밀하게 맞추는 것이 턱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니라고 하는 제3대구치의 경우에는 똑바로 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3대구치에 의해서 교합이 틀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사랑니가 똑바로 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랑니도 발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외상, 즉 턱 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 경우입니다.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로 턱을 다쳤다면 관절 내의 디스크가 제자리에서 밀리거나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입을 벌리기 어려운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턱관절 질환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 습관이나 자세, 그리고 치아 상태를 평소에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턱관절 질환 치료는 수술부터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보존적 치료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물리치료와 온찜질입니다.
턱 주변 근육이 뭉쳐 있으면 통증이 생기기 쉬운데요. 온찜질을 하거나 전문적인 물리치료를 받으시면 근육이 풀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플린트 치료입니다. 스플린트는 맞춤형으로 제작된 장치로 입안에 끼우는 형태입니다.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턱관절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모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스프링처럼 돼 있는 게 환자분의 턱을 잡고 있는 근육을 모식화한 거고요. 이 안에 노랗게 돼 있는 게 환자분의 턱관절 디스크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식사를 하게 되면 입을 벌리고 이렇게 다물게 되죠. 이때 이 머리뼈와 이 턱관절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서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요. 입을 크게 벌리게 되면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턱관절 부위에 과도한 힘이 작용하게 되면 이 디스크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버리는 형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뒤 주변 조직에 대해 신경이라든지 혈관, 근육들을 누르게 됨으로써 환자분의 통증도 발생을 하게 되고, 입을 벌릴 때 딱 소리가 나는 게, 이렇게 입을 벌릴 때 이 디스크가 원래대로 돌아갈 때 딸깍 소리가 나고, 다물면서 이 디스크가 다시 빠지게 되면 또 딸깍 소리가 나게 돼요. 이때 스플린트라는 장치를 끼우게 되는데요. 입 안에 이렇게 끼우게 되면 환자분께서 입을 꽉 물려고 하더라도 턱관절에 있는 디스크 공간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게 되고요. 이 디스크가 원래로 자리 잡으면서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근육 이완제나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단 약물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복용하셔야 되고요. 자의적으로 약을 오래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에는 보톡스 치료도 있습니다. 너무 강한 힘으로 이를 꽉 물게 되면 턱관절 주변 조직이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무리를 받게 돼서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턱관절 근육에 보톡스를 놔주게 되면 턱관절에 악무는 힘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턱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교합 치료입니다. 턱관절 문제의 원인이 치아 맞물림 불균형인 경우 치아 교정이나 보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으면 턱관절에 한쪽으로 힘이 쏠리게 돼서 결국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술적 치료입니다. 정말 증상이 심하거나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때만 수술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호전이 됩니다.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입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부작용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술은 정말 마지막 선택으로 남겨두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턱관절 질환은 조기에 진단받고 자신의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환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가볍더라도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턱관절이 불편할 때 집에서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찜질입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이용해서 턱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녹여주세요. 하루에 10분 정도, 아플 때마다 하면 근육 긴장이 풀리고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적당히 따뜻한 온도로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마사지인데요. 손끝으로 턱 근육을 살살 눌러주거나 원을 그리듯 마사지를 한번 해보세요. 특히 귀 바로 앞쪽 턱관절, 이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시면 긴장된 근육이 풀리면서 편안해집니다. 하루에 2, 3회 정도, 각 5분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도 조금만 바꿔보세요. 이를 꽉 무는 습관을 줄이고 너무 딱딱한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물기 쉬우니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들만 잘 지켜주셔도 턱관절 상태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증상이 심하거나 계속 불편하시다면 꼭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셔야겠습니다. 턱관절 질환은 방치할 경우 만성 통증이나 턱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뻐근함이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집에서 온찜질과 마사지부터 시작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